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검찰개혁과 정권 관련한 수사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된 핵심 당사자죠. 이 송철호 울산시장 오늘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사장급 등 고위 간부 인사 있고, 네, 이제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시점에 검찰에서는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수사인데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다면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다. 이제 황운하 그러니까 그 원장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고 네. 이제 출석 날짜를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오늘 한 조간의 보도에 따르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어떤 그 당사자들의 어떤 소환 통보가 시작이 됐다면 수사가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렇게 된다면 빨리 좀 해서 그 결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 이전이라도 기본적으로 그 관계자를 불러서 소환 조사한 이후에 그 수사에 대한 관련되는 그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검찰의 중간 간부급 인사 관련해서 이 오후 2시부터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윤석열 총장 법무부에 대검의 과장급 중간 간부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수용될 것인지 이게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이 해당 중간 간부 전원이 부서 이동 희망하지 않습니다라는 본인들 스스로는 유임 의견을 밝혔다고 하고요. 글쎄요, 저희가 그거를 앞질러서 예달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의 어떤 기류를 보면은 그래도 밀어붙인다는 그 기류가 더 강하다는 것이 이제 중론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자리에 그 외부 인사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바로 그 검찰국장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전체를 사실상 그 백업하는 자료를 다 거기서 제출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나 다만 한 가지 지난번에 왜 그 인사위원회 그 열렸을 때 그 중앙지검장이랑들 인사하는 검사장급 네. 할 때 그 류혁이라는 저 외부 인사를 그 검찰국장에 앉히려고 하다가 이 인사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안 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하는 측면에서.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검찰의 차장급, 부장급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뭔가 수사 방해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전 경계심 속에서 이제 예고되어 있는 검찰 인사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분명히 갈라야 되는 게 세 갈래 수사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끝났어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를 했으므로 사실상 끝났어요. 그러면 이 두 어떤 수사팀 차장이든 부장이든 교체하는데 수사에 그러니까 지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일단 이 점을 좀 중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남아있는 게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인데 저번에도 저는 말씀드렸죠. 전망이 아니라 희망을 말씀드리면 그 차장검사, 부장검사는 저는 남겨뒀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불필요한 논란을 빚을 이유는 없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요것만 전제한다면 차부장 검사에서 그러니까 폭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그건 그렇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일단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검찰 고위 간부에 이어서 중간 간부 인사가 부드럽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요.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검찰 주휘부가 한 자리에 모였던 한 상갓집에서 이 대검의 한 과장이 직속 상관인 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 이러면서 공개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는 보도가 오늘 일제히 나왔고요. 저는 이 부분에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자연스럽게 법무부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입장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먼저 이게 그 상갓집의 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으로 좀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기자들도 그 자리에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목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지금 이제 그 기사화가 됐고 법무부에서는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것은 추태다라고 분명히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반부패 강력 부장으로 갔던 심재철 부장이 그 시점이 지금 특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거는 무혐의 그러니까 종결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을 했다라는 거고요. 회의에서.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이 상가집에서 바로 직속 부하인 그 선임 연구관이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치받아 버린. 네. 그러니까 당신이 검사냐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싶은데 아무튼 큰 소리까지 고성이 오가면서 네. 탁자까지 내려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인사윤이 하나는 생겼다. 무슨 네. 얘기냐면 그러니까 경위를 떠나서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 건 맞다. 네. 그리고 법무부가 그렇게 추태라고 성격 규정을 하면서 입장까지 내놨다라고 한다면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점 하나. 일단 요거는 좀 먼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왜 만약에 저는 그 과정에서 이견이 노정이 됐다고 쳐요. 네. 근데 왜 그게 검찰 조직 안에서 그럼 노정이 되지 않고 왜 상갓집에서 노정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직속 상관이고 직속 부하라고 한다면 그 안에 뭐 담장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그 관계일 텐데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폭발을 해야 네. 되는 거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의도적 연출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는데요. 내부적으로 이게 왜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는가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안에 어떤 조직 문화 차원에서 따져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금 여기서 생각합니다. 관련되는 그 부장 검사라는 건 심재철 반부패 강력 부장은요. 그 전에 있었던 한동훈 반부패 부장은 뭐 윤석열 총장의 뭐 핵심 참모진으로 거론이 됐고 이제 부산 고검 차장으로 갔는데 여기 언급됐던 신 부장은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일 이 일이 오늘의 상갓집의 일이 기사화가 된다면 뭐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서요. 그 우선은 저는 뭐 이 사안을 무슨 법무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추태냐, 뭐 기강 회의의 문제냐 하는 걸 떠나서 우선은 요거부터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아마 또 많은 국민들은 아 역시 대한민국 검사의 기계가 살아있구나. 전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봐요. 네. 그것이 뭐가 다수인지는 네, 모르겠으니까 그거는 이제 지켜보는 분들의 예. 입장에 맡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인이 되는 행위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되는 행위 중에서 어쨌건 뭐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뭐 피의사를 공표했다고 하도 난리치니까 여권에서 취재 종합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기사를 쓰더라고요. 자, 네. 이렇게 언론도 자기네가 다 두루 취재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말 듣고 쓴 거 아니고 결과에 따르면 그 당시 말하자면 조국 기소를 반대했을 때 그 논거를 제대로 제시 못하니까 심지어 그 자리에서 네. 온 지 며칠도 안 돼 갖고 이 말하자면 기소한 내용 공소장도 제대로 안 읽어보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당신이 검사냐라는 것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네. 심재철 부장판사가 사실은 그 앞에 한직을 전전했던 경위가 뭐였냐면은 앞에 정부에서 사실은 무슨 코드 때문이 아니에요. 잘 아시죠?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라는 사람 그으로부터 50억 수임해가지고 제대로 신고도 안 해서 지금 5년 6개월 실형 살고 있는 최윤정 변호사인가요? 동기의 동향이에요. 네. 그 사람의 부탁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보석 신청한 거를 적의 처리하라고 이례적으로 검사가 풀어준 건데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진중권 요새 뭐 굉장히 이 자객으로 활동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진중권 교수가 논객이라고 이게 바로 이 사안이 바로 공수처가 생기면 제일 먼저 말하자면 기소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이것이 1호 그 감찰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대검의 부장 검사 현직에 대한 이전의 어떤 사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 얘기하기에는 좀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짧게 하시죠. 네. 지금 밑에 검사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정치 검사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권력의 정치 줄 타고 검사로 내려와서 정치 검사를 왜 보는 청와대 것이다. 말하자면 알겠습니다. 대변인처럼 예. 쉴드 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어요. 기계에 있는 검사는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기자사에도 이런 일 많아요. 부장이 기사 제대로 데스크 안 보면 왜 특정한 거 깔아뭉개 그리고 대든다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우리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좀 일단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게 첫째, 심재철 부장이 기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던 게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프리토커가 되면서 그냥 개인 의견을 내는 자리였느냐, 네. 아니면 찍어 누르는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전자라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중하게 어떤 볼 부분이 아니고 상갓집에서 그렇게까지 나와야 될 성질의 문제야. 이거 하나는 일단 봐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추미애 장관이 와서 인사를 하고 밀어붙이고 그래서 그 한동훈 그 부장을 부산으로 내려보낸 다음에 이 사람을 앉혔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코드 맞추기 아니냐. 근데 코드 맞추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본다면 뭐냐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게 서울 동부지검이고 동부지검장이 그 자리에서 기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라는 거고 결국은 기소를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자리, 그러니까 이 동부지검장도 추미애 장관이 와서 인사를 해서 간 사람이라는 네. 거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일반화하는 데는 조금 더 검증과 세심한 어떤 신중함이 필요하다. 요 점만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하지만 예. 제가 아니 지금 반부패 이 강력 부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그 원어부대으로 토킹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 이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옛날로 치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중수부장 예. 자리라고. 그 사람이 기소하지 말자는 의견을 낸다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총장 바로 밑에 거의 최고 책임자로서 의견을 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받는 거죠. 예, 지금 그 말씀 좀 그러니까 드리면, 당연히 예, 원어부대으로 김평론가 프리토킹하는 과정이 얘기는 나온 거라면 그 자리의 뭐 어떤 이런 일이 성격 생겼겠어요. 자체에서 명확히 규명이 안 된 상태이기 왜냐하면 때문에 제가 예단은 그걸 왜 어렵다는 말씀드리냐면 이야기인데 지금 일부 보도했던 그 자리에 윤석열 총장까지 있었고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프리토킹이 되면서 이 사람이 의견을 냈고 근데 최종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기소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예.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반부패 부장이 직속 부하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해라고는 명령을 때리는 이런 성격의 자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근데 이번 저희가 어떤 상가집에서의 어떤 일 관련해서 그 법무부에서 이제 입장 설명이 나오면서 입장문이 나오면서 추미애 장관 발로 나왔습니다. 뭐 추태다 개탄스럽다는 입장에 이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검사들의 장례식장 추태가 이번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요.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꾸고 공직 기강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하게 되면요. 관련된 검사들에 대해서 어떤 뭐 감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질까요? 근데 저는 그 예. 말은 이거는 아무 그냥 그 맥락 없이 그냥 브랜드 떠오르는 게 또 그 윤택 아니에요. 그 안택은 예. 안택은 그 검사장의 그 이른바 성추행 사건도 그 장례식장에 벌어졌던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술자리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정말 그런 어떤 과거의 사례까지 그러니까 고려를 해서 그 얘기를 했는지 네. 법무부에서 요건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종종 어떤 그 장례식장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게 기사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들 입장에서 거기 가서 취재하는 것은 기자로서 좀 당연한 동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근데 검사들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 자리에서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아나무인이냐 도대체? 그러면 이게 기사화될 수 있다는 것조차도 고려하지 않고 아나무인으로 행동을 네. 하는 건지 의도적 연출인지 이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죠. 알겠습니다. 분명히. 뭐 지금 상황을 예. 뭐 저 하도 이렇게 이 복잡하게 뭐 추태다 뭐 그리고 실제로는 뭐 정리하니까 뭐 그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감찰할 건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럴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것은 뭐냐면 어쨌건 지금 수사방해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법리적으로 보면은 그 반부패 수사부장이라는 사람이 이걸 기소하지 말자고 의견 내는 것이 얼마나 보기에 네. 딴 사람들이 저 가당치 않았으면 이렇게 대드는 일이 생겼겠어요. 그리고 저는 최미애 장관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옛날에 네. 상가도 아닌 술자리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폭언 퍼부면서 뭐 사주 같은 놈이라고 그랬던 자기 전력은 생각 안 하고 뭐 추태 얘기한다는 게 좀 그럼 좀 너무 예, 남의 개인적인 저 문제니까. 많이 아니 그 개인적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만 저는 말할 말씀 자격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만 요건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빠지고 있는 게 의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리에 윤석열 총장도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리 비운 정안에 그러니까 벌어진 바로 거 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 네. 얘기를 하는 화장실 건데, 가다가 비운 자리.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공교롭게도 윤석열 총장이 자리를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그러니까 설령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네. 쳐요. 돼서 특필이 됐어요. 네. 그런데 법무부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네. 근데 대검은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 얘기도 안 나오고 네. 있는데 이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먼저 부하들을 질타해야 될 사안인지 법무부에서 먼저 입장이 나와야 될 사안인지는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저는- 어떤 자기의 저는 부하 아니 그 이런 사안이 검사들이 했을 벌어졌으면 저는 참 음모론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것을 일부러 연출했다고 하는 그래서 뭐 그 심재철 부장이라는 추정일 사람이 뿐이긴 해요. 무슨 예. 아니 본인도 또 그렇게 예. 얘기했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 무슨 흑막이 있는 것처럼 거의 기자들이 득실득실했는데 다 알겠습니다. 봤는데 왜 보도가 안 되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정도 사안이 됐으면 뭐 다른 거 다 빼고 이 심재철 부장이란 분이 네. 사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때 반대했다고 네.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모든 출발점이 거기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인사위원회, 검찰 인사위원회 열리고 있고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편안이 이제 상정이 통과되게 된다면 설 연휴 전에는요.
이렇게 이른바 우리가 관심을 가졌었던 중간간부 검찰 인사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체폭에 대해서는 또 이제 평가, 판단, 그다음 파장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저 시간이 잠시 확보됐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는 시간 김평론가부터 한번. 도돌이 편은 없다 이렇게 뽑았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3세번이라고 했는데 네. 역사적인 어떤 특히 정책 상황은 똑같은 것이 되돌아오지는 않죠. 이 점을 안철수 전 대표가 알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콧구멍이 두 개인 이유. 궁금해요. 뭐예요? 그게? 생전에 그 야당 총재 때 그 DJ가 그 정부 여당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면 콧구멍이 두 개니까 막 이제 한 개였으면 기가 막혀 죽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네. 지금 수사방의 의혹을 사는 인사를 하면서 인사권 행사를 자꾸 정당화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국민이 아 콧구멍이 두 개기를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네.